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한민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여름이면 많이 생기는 병이죠. 안과 질환 중에서 특히 눈다래끼가 많이 생기는데 서초성모안과 이화연 대표원장님 모시고 안구건조증과 눈다래끼 맥립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네, 맥립종 또는 살립종이라고. 네. 에 대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성모안과 이화연 원장입니다. 저는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카톨릭 의대 부속병원 안과 스태프로 있다가 잠깐 이제 그 대림성모병원 안과 과장으로 있다가 2000년도에 서초구 반포동에 개원해서 그냥 한 자리에서 지금 쭉 27년째 개원하고 있는. 27년째요? 네, 동네 안과 의사입니다. 좀 지루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환자들이랑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기도 좀 그래서. 네, 몇 분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저 혼자입니다. 혼자요? 네. 저기 카톨릭 의대가 유별나게 안과가 좀 유명하죠. 네, 저희 그 예전 주임 교수님이 워낙 수술도 많이 하시고 학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선도적인 역할 김재호 교수님이라고. 개안 수술을 아마 카대가 제일 먼저 했나요? 제일 먼저 시작하고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네. 피부과는 세브란스가 유명합니다. 학회장 하고요. 오늘 그 준비한 자료가 요 눈물샘 여기랑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거기 눈물샘인데 말봄선의 이제 질환이 결국에는 이제 안구건조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래끼 이런 걸 다 유발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과학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그룹일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 연령이 좀 높으신 분, 눈다래끼 좀 어린 친구들. 근데 요즘에는 눈다래끼 전 연령에서 다 생겨요? 네, 요즘에 모니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한 그렇구나.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특히 남자분들도 많아요. 모니터만 보나요? 이게 사람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없죠. 이제. 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안구건조증부터 좀 배워볼까요?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 섹션인데요. 첫 번째 이제 1부는 안구건조증, 그다음에 2부는 다래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구건조증에서는 이제 눈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의 두 가지 유형, 그다음에 말봄샘이라는 그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그런 말봄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의 증상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다래끼에서는 다래끼의 정의와 다래끼의 세 가지 종류, 그다음에 이거 다래끼의 5가지 원인,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치료나 재발 방지법,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올 이거 들으면 올 여름은 건강하게 눈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란 우리가 이제 눈물이 부족한 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안구건조증이라고 하지만 눈물이 없어야만 건조하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의 질이 낮아서 눈물의 질이 낮아서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상태입니다. 양과 질의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눈물이 흘러도 건조할 수 있고 눈물이 적어도 건조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제 눈물이 부족하니까 자극이 돼서 눈물이 이제 반사하죠. 이렇게 리플렉스로.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안구 건조증이 있는 건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갖고요. 그래요? 본인이 다 판단을 내리고 오셔가지고 너무 이게 검색이랑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근데 저는 환자들 보는데 환자들이 알고 오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과는 어때요? 안과는 비교적 한 반수 정도는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쉬운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좀 빨리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그냥 이상한 거짓 정보들만 많이 보고 있어요. 피부과는 조금 워낙에 좀 나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눈물은 3계층으로 돼 있는데요. 수분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표면층은 기름층, 이게 지질층입니다. 이 지질층은 뭐냐면은 눈물이 증발되는 걸 방지.
우리 뚜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유막이 형성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핸드크림도 수분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이랑 그 유분이 기름이 그래야지 핸드크림도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층은 이제 우리가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이 주인 수분층. 저게 정말 눈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내 쪽에 이제 깊은 층에는 이제 점액층, 뮤신층 이거는 눈물이 이제 그 본드 역할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결막에 잘 붙어 네,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붙어 있도록 하는 거고 이 세 가지 층 중 한 군데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눈물이 뻑뻑하고 따갑고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어디가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안약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약이 잘 나와서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 다 쓰는 약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잘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눈물만 요거 근데 스키마틱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기름층 제일 표면층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수성층의 증발을 막고 안구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빛이 퍼지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빛을 모아준다고요? 네, 빛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퍼지지 않게 퍼져 보이지 않게. 네, 모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층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주로 퍼져 보인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라식하고 난 다음에 약간 퍼져 보인다는 것도 이거 연관이 있나요?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그 굴절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이제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이 메이봄선이 막혀가지고 안구 건조가 있으면은 굉장히 시력이 이제 떨어졌다고 느끼죠. 밤에 야간 운전할 때 눈부셔서 못 하겠다고.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관리를 좀 잘 해주고 잘 닦아주고 하면은 시력이 호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성층은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하고 각막에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산과 연기를 유지시켜주고 여기가 이제 감염이나 염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점액층은 이제 요거 안구 표면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요 눈물하고 이 각막 표면하고 이렇게 본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구 건조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불편해서 부족해서 생기는 수성 결핍형 이런 환자는 사실은 전체 안구 건조증 환자의 20 내지 30%에 불과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눈물은 잘 나오는데 표면에 기름층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런 증발 과다형 눈물이 이제 나와도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60 내지 70%. 그러니까 이런 환자의 증상은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괜찮고 좀 이따 또 뻑뻑하고 뭐 이렇게 이제 느나마나 뭐 이렇게 그때뿐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인공 눈물만 넣어봤자는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이제 여기에 맞는 그 메이봄선을 짜주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성 결핍형은 이제 노화나 자가 면역질환, 쇼그렌 증후군, 시카 신드롬, 네, 맞아요. 그다음에 특정 약물, 그러니까 뭐 항우울제나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예, 그런 약들이 드시면 좀 수성이 결핍되고요. 이거는 눈물이 거의 없고 심하게 뻑뻑하고. 이거의 치료는 역시 눈물이 부족하니까 인공 눈물을 이제 자주 이제 수시로 넣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발 과다형은 이제 기름층이 약화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더 흔하고 이건 말봄샘에 기름 나오는 기름관이 막혀 있고 관이 막힌 거예요? 네, 관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콘택트 렌즈를 장시간 사용한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볼 때 깜빡깜빡하면서 이 관에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중해서 오래 보면은 눈을 깜빡거리진 않잖아요. 이거 눈을 요렇게 하고 네, 그 눈썹 하듯이. 그럼 그 안에서 기름이 굳어요. 게임 많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굳으면 이제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굳게 돼요. 특히 게임하는 애들 보면 눈이 내가 볼 때 1시간에 내 눈 한 번도 안 깜빡이는 거예요. 제가 돈 벌죠. 다 막혀서 오니까. 그래서 이게 깜빡여주면. 네, 그러니까 자주자주 의식적으로 깜빡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공부 한참 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보느라고 안 깜빡거리지 않는데 모니터나 핸드폰을 볼 때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눈물은 나는데 동시에 건조감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수성결핍형과는 다르게 기름층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메이봄선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말봄샘이 뭐냐면요. 이 말봄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오, 역시
독일의 독일, 해부학, 그 1600년대에 그때 이거를 발견해갖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지어가지고선 메이보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피부과보다 안과 성적이 더 좋아요. 제가 큰일 날 뻔했군요. 이게 눈꺼풀 안쪽에 줄지어 있는 기름샘인데 눈물막에 기름층을 만들어서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윗꺼풀에 이렇게 해서 한 3, 40개가 있고요. 아랫꺼풀에 이렇게 해서 한 20 내지 30개. 이게 딱 구멍이 딱 이렇게 나 있어요. 사람 눈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 네, 너무 좀 희한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말봄새는 깨끗한 기름이 잘 분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눈물막 기름층을 든든하게 유지를 해줘야 하며, 그래서 눈물의 증발이 방지가 돼야 되므로 눈물의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게 해주는데, 이런 마이봄샘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기름이 그 안에서 굳거나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점성이 좀 부드럽게 잘 나와야 되는데 네. 굳어버리는구나, 기름이. 그러니까 이게요, 그 소기름. 네, 소기름 굳으면 하얗게 되죠. 그렇게 되는 소기름 같아요. 돼지 기름이 아니고 눈물막 기름층이 불안정이 되고 눈물이 빠르게 증발돼서 인공 눈물로도 금방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눈물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나빠서 눈물값을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우리가 쓰는 약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피지 억제제를 쓰게 되면 그 여드름 치료제. 네, 말보암 그랜드가 약간 억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을 하여튼 최선으로만 먹이려고 애를 쓰죠. 그거 먹는 저희가 근데 그 연령대가 꼭 그 약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이걸 많이 보니까. 이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약 때문에 약을 끊으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래 장기간 복용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약을 줄 때 그래. 컴퓨터 하지 마세요. 게임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고, 말을 들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이봄선은 이렇게 눈꺼풀 옆으로 착 달렸을 때 이렇게 길쭉하게 요게 이제 메이봄선인데 윗꺼풀에 30 내지 40개. 좀 큰 것 같네, 위에. 위에 게 더 많이 부분이 돼 있고요. 이 아래쪽이 한 20 내지 30개 정도 분포가 돼 있는데 요거를 딱 잘라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분비, 여기게 되는 나오는 분비가 이제 이게 익스크레터리 덕트고요. 그다음에 요게 쭉 메인 센트럴 덕트가 쭉 있고 요 옆에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이게 커넥팅 덕트들이 있어요. 포도송이 좀 맞아요. 초기 포도송이 모양이랑 맞습니다. 똑같네. 그래서 이제 여기 포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꽈리 모양으로 되는데 여기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피부에 그 세바세우스 그랜드랑 기본적인 위치는 똑같나요?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다음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안구 건조증의 이제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따갑고 화끈거린다.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게 눈에 모래가 든 것 같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있나요? 네, 이게 이 안구 건조증이요. 생각보다 이게 심하면 통증이 심해요. 환자들이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절대 빠지지는 않는다. 이게 빠질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눈알이 빠지고 게임을 막 장시간 하면 꼭 요래서 눈알이 빠질 것 같다. 눈도 시뻘겋게 돼가지고. 게임에서 그렇지 이러잖아. 네. 맞긴 맞네. 네, 맞아. 그다음에 이제 이물감이 있어서 눈 안에 꼭 뭐가 바위 같은 게 이게 제일 많죠. 네, 돌아다니는 것 같다. 뭐 알갱이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 충혈된다. 특히 이제 이게 수성 결핍형은 오후나 이제 저녁 때쯤에 눈을 많이 썼을 때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눈물 그 증발형 그러니까 이제 염증성 안구 건조증은 이게 자는 동안 세균이 살아서 자고 나서 아침에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다. 실내 조명 이런 데도 눈이 부시고 스마트폰 화면에도 부시고 그다음에 물론 밖으로 나가서 자외선에도 모든 자극에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시리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뿌옇다. 이건 뭐냐면 안구가 건조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우리 자동차로 치면 그 앞유리에 와이퍼 있잖아요. 눈꺼풀이 와이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닦으면서 유리가 깨지. 얘는 깜빡깜빡하면서 거기가 이제 고르게 이제 눈물이 쫙 분표돼서 매끈매끈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눈꺼풀에 이제 지방이 껴 있으니까 깜빡깜빡할 때 와이퍼에 기름 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게 뿌였다 보였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또 안 보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요거만 치료가 잘 돼도 시야가 맑아졌다, 시력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거를 잘 치료를 하면은 뭐 눈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난다. 이건 이제 건조해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인 눈물인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눈물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눈물로서 가치는 없는 눈물의 가치가 없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가 없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죠. 그래서 눈꺼풀이 무겁고 잘 붓는다. 이게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 메이봄선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세균이 살아서 이게 자고 나면 잘 붓고 또 이제 꼭 이제 술 마시면 붓는다. 우리 여드름하고 비슷하네. 네, 술 마신 다음날 붓는 거.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메이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술 마시면 이제 딱 붓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해주면 술을 마셔도 붓는 게 좀 덜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 이제 몇 개나 되나 한번 재미삼아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구건조증에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관리는 방부제 없는 일단 일회용 인공 눈물을 이게 딱 뜯어갖고 몇 번 쓰고 버리는 거죠. 방부제. 통에 든 거 말고. 네, 그게 이제 방부제가 없으니까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 하루 한 번에 하루에 그냥 한 번에 하나 쓰고 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요즘 양도 되게 좋구나. 아니 아까워서 저는 하루 동안에는 뒀다가 써도 괜찮습니다. 반나절은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찜질은 이제 눈꺼풀을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이게 눈꺼풀에 메이봄선에 기름이 막히는 게 꼭 소기름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도 좀 높여주면 녹는다는 얘기네. 녹는데 이거 높이다가 또 뭐 찜질 잘못하다가 또 화상 입어서도 많이 오거든요. 아니 이거 저기 팔던데. 네, 일본에 그때 가니까. 네, 일본은 그게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떠들어갖고 이렇게 탁 하니까 한 20분, 마스크처럼. 30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기 그냥 그 지방 내려갈 때 SRT나 KTX 타면 조금 이게 고속버스랑 달리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도 가리고. 따뜻하네서. 근데요, 그거 하고서 이렇게 떼어서 보면 약간 노랗게 묻어 있어요. 보셨어요? 그건 안 봤는데. 그래서 노랗게 약간 개기름 같은 게 이렇게. 기름이 녹아 나오는구나. 네. 이게 뜨뜻하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볼 때나 핸드폰 볼 때 자꾸 눈을 깜빡거려 줘야 됩니다. 깜빡거려야지 걔가 우리가 이게 기름관이거든요. 기름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못 흐르기 때문에 이게 깜빡을 안 하기 때문에 안에서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깜빡거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심리학에서요. 눈을 이렇게 보고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보면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하고 눈을 안 깜빡거리고 보면은요. 신뢰도요. 상대방을 믿는 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계속 깜빡거리면. 깜빡거리면 신뢰도 떨어지죠. 이게 심리학에서 나와요. 1분에 5번인가 6번 깜빡이는 게 가장 그 상대방이 편하대. 5번. 안과는 몇 번은 깜빡여야 되나?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적어도 한 1분에 한 7, 8번은 깜빡거리는데. 비슷하겠네. 심리학하고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가습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특히 자동차 히터나 그런 거를 쐬면 눈이 엄청 시리고 불편합니다. 이게 안경 끼는 사람이 안 끼는 사람보다 안구 건조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텍트가 되니까요. 그죠? 조금 덜한 건 있어요. 안경 쓰는 사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해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그다음에 염증 조절 안약을 쓰고 건조증이 염증으로 진행됐을 때 주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처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로스포린 계열 그 점안제가 이제 인공 눈물의 일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염증성 안구 건조증에 되게 효과가 좋아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염증성 안구 건조증이 심할 때는 이 약을 넣으면 너무 따가워요. 사이클로스포린이? 스테로이드는 안 따가울 거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환자를 볼 때 너무 심한 분들은 처음에는 요거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요거를 처방을 안 하고요. 이제 몇 번 이제 치료를 해서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을 때 요걸 넣으면 그때는 이제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안압 때문에 스테로이드 쓰기가 좀 걱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이제 초기에 이제 안구 건조증을 잡을 때 한두 달 정도. 한두 달까지는 그렇게 쓰는 게 괜찮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안압 안 올리나요? 안 올려요. 오래 써도 좋구나. 네, 오래 써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이봄샘을 이제 짜야 됩니다. 근데 짠다고요? 근데 이게 아플 것 같은데? 참아야죠. 그래서 참아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아파요? 이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개업해가지고 전 처음부터 이걸 좀 짰거든요. 근데 욕 많이 먹었어요.
아프니까. 아니, 그러니까. C는 기본이고, 특히 남자들. 그럼 C 뭐 파리?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럼 막 욕하고 이제 안 와. 근데 결국 한 8년 내지 10년 있다가는 와서 그래도 오죠? 짰던 게 낫더라고요. 네, 짜잘하고 네. 또 욕하고 가고. 의사는 결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네가 제일 낫더라. 여기저기 다 짰던 네가 낫다. 그래서 그럼 더 세게 짜죠. 그럼 또 그리고 근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여러 번 당하시면 이제 이해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답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굳어 있는 기름은 이제 손으로 직접 제거를 하는데 이게 손으로 하는 경우, 저는 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요즘에 장갑은 끼죠. 장갑 껴요. 예. 요즘에 이제 하는 나오는 선생님들은 이제 손으로 짜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요거를 하는 집게가 또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이봄샘이 너무 오랜 시간 막혀가지고 꽉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목욕탕에 가서 때 밀기 전에 푹 불구듯이 네. IPL을 써서 IPL 아시죠? 네, 열을 좀 가한다는 네, 얘기구나. 그래서 그럼 멀렁멀렁하게 좀 막아요. 아주 잘못하다가 지금 뭐 화상 안 입힐까요? 근데 요게 이제 그 파장을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피부에 화상은 안 입는데 이제 눈썹 같은 건 좀 탈 수가 있어가지고 좀 네. 이렇게 가리고 좀 하고 이제 주로 눈 밑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손으로 짤 것인가 아니면 집게로 짤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잠깐만요. 사진을 보여주면 요게 이제 집게로 찍는데 포셉 기역자로 꺾는 거구나. 네. 근데 이 포셉이 이게 길이가 꽤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요렇게 다 나오는 게 메이봄 선이거든요. 이게 여드름 자랑 거랑 똑같네. 네. 근데 이제 일렬로 여기가 구멍이 다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어떤 데는 더 세게 짜야 되고 어떤 데는 좀 약하게 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강약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하니까 환자분들이 또 엄청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좀 하나 짜면 많이 짜야 되겠다. 그렇죠. 네. 나오는 양이 벌써 그렇죠. 다르네. 근데 사실은 여기를 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할 때는 좀 요런 데는 좀 덜 해도 요런 데는 더 세게 짜고. 오른쪽 끝은 잘 나오는 자리고. 맞아요. 예. 가운데 좀 안 나오는 거 아니 밑에 많이 고여 있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를 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개에서 이제 욕 먹겠다. 네, 욕 먹습니다. 엄청 우리가 안과 하는 거 중에 제일 힘든 게 백내장 수술 받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손으로 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이봄샘이 이제 오랫동안 단단하게 막힌 경우에는 이 그냥 짜면 진짜 안 나와요. 니들 같은 경우는 구멍을 좀 뚫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도 여드름도 그냥 딱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짜갖고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안 나니까 구멍 딱 뚫어갖고. 근데 구멍을 딱 뚫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길쭉하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무쭉하게 여기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IPL 레이저를 이제 전처치로 해서 마이봄샘을 녹여서 이제 짜기 좋은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하면은 이제 통증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IPL이 나오기 전에는 다 손으로 짰거든요. 환자들이 엄청 아파했어요. 근데 IPL을 나오고 IPL하고 짜보면 50%만 아파요. 여기 아래쪽에다 IPL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하고 그래서 하면은 환자들이 기존에 손으로 짰던 환자들이 반만 아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IPL을 하고 짜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염증 배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염증 자체가 생각만 아파. 정신없어요. 갖고 남은 환자들이 명해가지고. 아니 아파서 눈물이 많이 나서 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프니까 나이를 갖고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포셉으로 차는 경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보면 면봉으로. 면봉으로. 위에는 손이고 아래는 면봉으로. 아래는 면봉으로 이거 윗꺼풀을 짤 때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네. 그래서 야. 이게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나와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액상으로 잘 분비가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이 관이 워낙 길어가지고 한 번에는 짜기가 힘들고요. 이제 심한 분들은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해서 한 6회 정도를 권하죠. 심하게 막힌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레귤러하게 짜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짜신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짜도 계속 짜던 사람은 괜찮아요. 잘 나오는데 이 막 몇십 년 안 짜고 막 60, 70 돼서 이제 나타나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우리 먹는 아이소트리틴을 먹으면 이게 마른단 말이죠. 말려버리면 어때요? 그럼 안 되죠. 말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리면. 그래서 이제 요 다음번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거든요. 거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 네, 그거를 니들로 따고 이제 짜내야 돼요. 짜내면 이렇게 나와요. 액토픽 네. 마이보미안 그래도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잠깐만요. 제가 수술하는 걸 보면 재밌어. 네,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덕트가 있고 길쭉하게. 요 꽈리. 네. 요 꽈리에 콱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들어가서 요 꽈리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빼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꽈리가 이쪽이 지금 안구 쪽이고요. 네, 이쪽이 이제 피부 쪽이니까 그러니까 요 꽈리 근데 이게 은근히 많아요. 뒤집어 보면은 커져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비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칼로 째고 요거를 밖으로 떼내면 이게 뭐 이물감이 있다, 모래가 돌아다니는 거 같다. 이런 말을 그렇겠죠. 많이 하거든요. 덩어리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정말 그러겠다. 안에 뭐 모래 하나 박혀 있다. 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뭐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막 저희가 결석 같은 건 많이 생기거든요. 돌도 생겨요, 그게? 네, 그 결석은 사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결막을 이제 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눈꺼풀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재밌겠다, 수술은. 네, 이건 좀 재밌습니다. 아픈 거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이거보다? 네. 위에 이거 짜는 것보다? 네. 짜는 것보다 이거 덜 아파요. 짜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마취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마취할 방법도 없네. 보니까. 마취 안 되는데 이거는 또 마취약도 하나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IPL 이제 광치료라는 거는 IPL은 인텐스 펄스 라이트로 비파장이죠. 레이저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 파장의 강한 빛으로 피부를 개선시키는 장비인데 1990년대 이제 미국의 피부과 선생님이 요거를 개발을 해서 열심히 피부를 치료했는데 피부를 치료받던 환자들이 눈이 너무 편해졌다. 뻑뻑한 게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과에도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과용으로. 할 때 우리 너무너무 긴장하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되게 좋아하세요. 환자분들이 이걸 하면은 약간 사우나 느낌도 들고 이게 따뜻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고. 왠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혹하게 그렇죠. 짤 건데. 일단. 그래서 넓은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해서 이게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피부 속에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멜라닌이나 혈관, 염증 세포 등에 선택적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이제 안구 건조증의 IPL 치료는 일단 마이봄샘에 굳어 있는 기름을 녹이고 네, 그래서 눈물막 기름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염증과 혈관을 제거시키고 이게 보면은요, 이 마이봄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눈꺼풀 마진이 되게 이 모세혈관이 되게 많이 자라와 있고 보기가 불구시름해가지고 뻘겋고 약간 그래서 비정상적인 염증 혈관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눈에 있는 세균이나 진드기 데모덱스를 이제 세균 억제하고 왜냐면 피지가 있는 데는 진드기가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봄샘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안구 건조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IPL 기계인데요. FDA 승인을 받은 레이저로 이거는 이제 안구 건조증 단계에 따른 1:1 맞춤 치료를 하고 빠른 시술하고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건조증을 많이 해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그냥 너무 이제 그게 꽉 막혀가지고 그냥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한번 치료를 하면은 좀 좋아는 지는데 다시 또 막혀요. 그래서 왜 그렇지? 금방 또 막혀가지고 워낙 이거 많이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눈을 안 깜빡거리고 이거 오래 봐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술 기름기 많은 음식 뭐 이런 거 그다음 술도 문제가 되고 고기 먹으면 또 이게 증가가 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해서 보통 6회 내지 8회 정도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쭉 짜자. 그래서 한번 짜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그렇게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얼마 동안 괜찮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심한 분들은 한 1년 반 있다가 다시 오시고요. 불편하다고. 그다음에 또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4, 5년 있다가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관리 우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 할 때도 첫 스케일링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케일링 할 때 쉽잖아요. 정기적으로 받으면 시간도 빠르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 할 때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이렇게 표피에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안구에 이렇게 안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페네트레이션 깊이 돼갖고 그럴 리는 없나요? 네, 그거는 괜찮고요. 딱 그 뎁스가 이렇게 표면으로 이게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괜찮은데 이제 가끔 전 아직 그런 환자는 못 봤는데 이렇게 덜어 기미가 올라온다. 이거는 좀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죠. 기미가 올라온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짰을 때 요거는 지금 소프트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적 잘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오는 모양이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덜 굳었네. 네, 요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하드할 때는 이제 뭐 요렇게 나오죠. 네, 삐질삐질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은 이제 몇 번을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이제 IPL을 하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권하죠.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아주 하드할 때는 요렇게 나오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맑은 액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맑은 기름 같은 게 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노랗게 안 나오고. 이게 벌써 이제 이게 펫이 그 포화도가 되게 높은 끈적끈적한 생긴 게 그렇게 생겼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짜다가 이제 운 좋은 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쏙 나온 거네. 네, 쏙 나오면 엄청 시원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은 다시 다 짜면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주 커져 있구나. 거기가 아주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딱 기름으로 맥힌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안과 옆에 우리 정인아 안과라고 우리 선배가 계신데. 선배. 그 자주 가서 놀러 가서 보면 일어나자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게 짜주는 게 사실은 좀 너무 힘들어 갖고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오면은 너무 딴 데는 안 짜는데 너는 왜 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딴 데는 안 짜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손으로 짜는 게 이거는 제가 정말 한 20년 이상 이것만 하니까 경험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연구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짜지? 그럼 짜고 또 욕도 많이 먹으니까 처음에는 환자 간상을 받죠. 짜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짜도 될 것인가. 그 환자의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는 사람만 짰는데 어느 날 나한테 딱 든 생각이 내가 환자를 눈치를 보면 안 되고 환자를 낫게 해줘야 되는 건데 눈치 보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냥 원칙대로 가야겠다. 그냥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다음부터 다 짜기 시작했는데 짤 때 많이 아플 수 있어갖고 힘을 또 줄 때가 있고 강약을 되게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잘 나온 데는 약하게, 안 나온 데는 좀 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아침에 이제 밥 잘 먹고 오면 세게 짜고 배쪽 고프고 그러면 좀 덜 짜고 그러니까 그럼 또 환자들이 알아 더 세게 해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가 좀 요런 것 때문에 다른 안과에서 정말 이거는 뭐 경험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네, 맞습니다. AI가 나와도 AI는 건 못해요. 로봇가 나와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나 그럼 앞으로 관리는 술, 기름기 많은 음식, 특히 홍삼. 왜 그러죠? 홍삼은요, 제가 책에는 안 써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물어보면 홍삼. 네. 한동안 또 홍삼 많이 먹었잖아요. 사포닌 때문에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이 홍삼을 끊으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순전히 쌤 경험이네. 네, 경험으로 이게. 근데 뭐 인삼은 비싸니까 인삼은 오래 장복하기는 힘드니까 인삼까지 모르겠는데 3종류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눈꺼풀을 정결하게 뭐 이제 닦고. 저게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이게 세수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닦는 게 또 있어요. 마이보미안 그랜드를 닦는 게 있어요. 닦는 게 이제 요건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걸로 닦는 시스템이 있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니터 볼 때 자주 깜빡여 주시고 안약을 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요 홈케어가 이제 닦는 거랑 비슷한 얘기고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저도 제 눈은 못 자거든요. 그렇지. 가끔 환자들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가서 그 짜다 오는 환자들이 또 있어요. 그게 덧나가지고. 이제 2차적으로 감염돼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면봉을 다 소독해서 쓰잖아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면봉은 소독이 안 됐지. 안 된 건데 그걸로 이제 짜가지고. 귀도 후비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래서 딱 해서 안과 닥터는 말봄샘을 전문하는 전문 때밀이. 목욕관리사. 말보미안 목욕관리사.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와서 짜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도 말하자면은 속 편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어렸을까요? 뭐 워낙 싸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급여가 안 돼요. 네. 아, 급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드름하고 비슷하네. 네, 안 짜주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 의료보험 된 초창기에는 이게 있었었어요. 아, 보험 코드에. 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비급여가 된 거죠. 근데 또 의사들이 또 보험 코드에서 없어지면 안 하지 않나요? 비급여 설명하기 싫어서. 아니 이제 발굴을 해야지 비급여를.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의사들이 그런 거 되게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짠 거예요. 안 짰는데 이제 요즘은 또 다시 이게 비급여로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비급여 비용이 얼마예요 비용이? 그러면 요거 이제 저가 짜고 뭐 이렇게 막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많이 비싸요. 한 1, 2만 원 더 내는 거죠. 딴 데보단 비싸다고 해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비용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 번도 안 짜고 나이가 70이 돼서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완전 돌덩이처럼 비슷하네. 네, 그러면 정말 안 되면만 나중에 칼로 다 일시전에서 빼고 바다 수준으로 굳어 있을 것 같은데. 단단하게 굳은 바다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안구 건조증이고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나오니까 유막이 형성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뭐 무조건 수분 증발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인공 눈물 넣는 건 정말 그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근데 표면층을 기름이 딱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싹 다 증발이 되고. 넣는 기름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대박 나죠. 그러니까 수분을 넣고 기름을 딱 넣어주면. 많이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 천연 이 기름처럼 그렇게 좋은 기름이 있겠어요? 아니 많이 보면 그런 데서 시크리션 되는 기름을 잘 연구해 선생님 만드시면 어떻게 사업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자 다음번에 가면 그러면 여기서 안구 건조증과 다래끼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원인은 다 마이봄샘이 막힌 겁니다. 마이봄샘이 막혀서 이게 이제 마이봄샘이 이제 기능이 눈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안구 건조증으로 가는 거고 거기 플러스 세균 감염, 2차 감염이 되면 이제 다래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층이 약화되고 눈물이 빨리 날아가 버려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막힌 상태에서 여기 세균 감염이 딱 되면 이제 다래끼가 우리 어린이들 많이 나고 하이짓 나쁠 때 많이 이제 생기는 대개는 이렇게 눈이 건조해서 비벼갖고 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마이봄샘이 맞습니다. 기본 문제. 그냥 손에서 바로 균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2부 짜자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계속 보죠. 그래서 이제 다래끼는 눈꺼풀에 생기는 염증성 멍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래끼가 눈꺼풀에 기름샘, 눈꺼풀에요. 마이봄샘 말고도 뭐 짜이스 글랜드, 그래갖고 땀샘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눈꺼풀에는 기름샘이나 땀샘이나 마이봄샘이 많고 이런 기름샘은 막히기가 쉽고 그다음 막히면 이제 염증이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포도상구균이 퉁퉁 붓죠. 그래서 다래끼로 악화됩니다. 주요 특징은 눈꺼풀이 붓고 빨개지고 그다음에 멍울이 만져지고 종류에 따라 통증이 있고 방치하면 커지거나 반복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콩다래끼. 얘는 이제 마이봄샘이 막혔는데 이거는 세컨더리 2차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이렇게 딱 시스트처럼 생겼네. 네, 시스트라고 합니다. 시스트. 그래서 요거는 통증 별로 없어요. 그냥 확 골마버리면. 근데 보기가 좀 싫죠.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에 요렇게 된 거를 오래 두면은 약시가 와요. 안구가 눌려가지고 난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특히 10세 미만의 아이들 요거 애들이 이제 좀 어떻게 치료하기 힘들어갖고 요거 그냥 몇 달만 돼 있으면 약시돼요. 꼭 치료를 해줘야지 돼요. 그렇죠. 애들은 막 성장기니까 이게 시신경이 발달이 안 되고 그럴 때니까 시신경이 이제 발달이 안 되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자마자 해야 되겠네. 네, 이건 해줘야 돼요. 이거 애들 이거 하려면 전신 마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뒤쪽에 나오는데 저희 병원에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를 딴 데선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신 마취도 없고 해서 요것도 IPL로 해서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좀 녹여갖고? 녹여서. 희한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짤 수는 없어요. 짜면 좀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IPL만 해도 많이 줄어져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요거는 온찜질 하거나 절개하거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겉다래끼. 이게 이제 많죠. 익선을 홀드 올리면 가장 흔히 보는 거죠? 가장 흔히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눈꺼풀 바깥쪽에 속눈썹 뿔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우리 그 다래끼 나면 옛날에 눈썹 하나 뽑으면 난다는 이게 거기에 폴리클이 생기기 때문에 땀샘, 피지샘 이게 메이봄선이 아니고 세균 감염이 있는 거고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뿌리처럼 여기서 고름이 나올 수 있는데 책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고름이 나오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흉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절개하면 어디다가 절개를 절개는 이제 이런 데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절개를 하면은 이 그 겉다래끼가 흉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환자들이 이거 겉에 이제 칼집 내는 거를 또 엄청 질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수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 IPL로 좀 녹이고 염증 가라앉히고 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는 또 빨리 좀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절개 배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다래끼. 이 속다래끼 눈꺼풀 안 이게 제일 아파요. 이건 마이봄선에 이제 그 포도상균이 감염된 경우인데요. 저기 피부과로 오면요. 네. 이게 피부과 의사들이 바깥에서 절개를 해요. 아 이거를요? 진단을 못하면. 아. 얼른 보면 바깥에 생긴 그 모양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보여요.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뒤집어서 해야 되는데 이 안쪽은 조직이 소프트하니까 딱 로컬라이즈 하기가 좀 힘들고요. 딱 잡기가 힘들고 또 재발을 많이 해요. 째면 여기 쨌는데 여기가 아니네 저기네 뭐 여기가 아니네 저기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게 뭐 조직이 소프트해서 밀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서 압팅이 있고 이게 되게 빨리 이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개 배농을 이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 정말 잘 생기는데. 애들이요. 근데 애들은 지금 이게 일단 협조가 안 되잖아요. 일단 수술하려면. 그래서 애들을 이제 그 IPL로 그냥 하면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따가 애들 케이스 4개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생기냐면 마이봄샘이 막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이제 더러운 손, 그다음에 눈 비비기, 콘택트 렌즈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저하. 저게 커요, 4번. 이거 커요. 예, 네. 피로하고 확실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저기 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많이 생기죠. 피부병도 많아요. 맞아. 예. 네. 그리고 눈꺼풀에 이제 기저 질환,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온찜질 좀 하시고 그다음에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굳은 기름을 부드럽게 하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자연적으로 배출이 돼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때 주의할 것이 절대로 손으로 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짜고 싶죠. 짜고 싶죠. 꼭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먹는 거죠. 예, 항생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항생제 먹는 약, 그다음에 항생제 안 용 거 쓰고 이제 마이봄선 짜고 다래끼 초기에는 그냥 짜기가 가능한데 오래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처럼 예, IPL로 하면 IPL 자체가 그 안에 고인 고름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 메이봄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메이봄선도 멀렁멀렁하게 만들어서 고름 자체 볼륨도 줄이고 메이봄선도 뚫어줘야지 됩니다. 이게 메이봄선 안 뚫어주고 요거만 절개 배농을 하면은 이제 하수구가 물이 고였는데 물만 퍼내고 뚫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아, 이 그 메인 닥터. 네, 메인 닥터를 뚫어줘야지 돼요. 뚫어준다는 게 짜는 건가요? 짜는 거예요. 다 짜서. 그러니까 이게 메인 닥트는 짜서 뚫어주고 그다음 밑에 고인 거는 IPL이 이제 녹여서 볼륨을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도저히 안 될 때는 고름이 찼거나 오래 지속될 때는 절개 배농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오면 제가 무조건 이제 그 바로바로 제가 쬐는데 너무 재발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막 흉도 남고 이래서 요즘에는 일단은 아무리 큰 다래끼도 IPL로 일단 사이즈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절개하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이 안 되려면은 손으로 이제 눈 비비지 않고 콘택트 렌즈 조심하시고 화장품 아무래도 이 배우들이 다래끼가 많이 나요. 눈화장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뭐 조명도 세고 메이크업도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저도 가끔 방송할 때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잘 안 뜯기죠. 아니 정말 눈이 뭐 여기다가 쇳덩어리 하나 달아놓은 것 같아요. 눈 뜨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래끼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오세요. 예, 배우분들이.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하시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심플한 다래끼 말고 제가 이제 이거 재발성 다 봤어.
그래서 저가 다래끼 유랑민 난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요즘에 생긴 사람 자꾸 생긴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여기저기 병원 다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컴플리케이티드네, 저 다래끼죠. 심플 다래끼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개월, 수년간 여기저기 여기 치료하면 여기 나고 여기 치료하면 여기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질적으로 다래끼가 막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제너럴 이뮤니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한 군데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아래 여기 위아래 전부 다 치료를 해줘야 돼. 다 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발을 방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래끼 딴 데서 쬐어요. 쬐는데 이제 환자들이 거울 보고 똑같다. 뭐 했냐. 이런 경우 많아요. 제대로 안 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다래끼가 월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고름이 차는 거기 때문에 거기 찍고 들어와서 고름만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우리 키위 먹을 때 알맹이 파먹고 껍질을 남듯이 껍질이 남아요. 시스를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게 얇아서. 예, 얇아서 그렇게 다 끄잡아내서 이제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피부과에도 보면 에피데멀 시스트가 있거든요. 세바세오 시스트나 에피데멀 시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딱 꺼내야 되죠. 다 발라서. 시스트를 딱 꺼내지 않으면 계속 생겨요. 맞아. 근데 그게 거기는 여기 조직은 그 시스트를 그러니까 긁어내면서 아 이게 벽이려니 하고서 이제 긁어내는 거지. 딱 눈으로 찝어서 요거구나 이렇게 빼기가. 우리는 수술을 정말 잘하면 정말 주머니가 딱 들려서 나와요. 그렇죠. 복주머니처럼. 복주머니처럼 딱 나와. 그러면 너무 좋죠. 아이. 그럼 제발 안 하죠. 제발 안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다가 터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러면 남은 거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 다래끼가 막 생기고 뭐 막 말고 막 이래가지고 눈꺼풀 모양이나 피부의 변형이 생겨서 외모가 이상해져. 눈꺼풀 모양. 뭐 콘트라크트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래끼는 났어요. 났는데 이제 여러 병을 다니면 저기는 째야 된다. 여기는 그냥 돌아. 여기는 온찜질만 해라. 이러면서 치료법이 다 틀리니까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래 방치된 경우. 이런 게 이제 다래끼 전형적인 다래끼 유랑민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제가 이제 다래끼 유랑민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바깥쪽이구나. 여기 바깥쪽. 요거 이제 윗꺼풀이거든요. 30세 여성이고 이제 첫 내원이 2025년 2월 17일에 이미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이 상태로 왔어요. 이미 몇 년 됐다는 얘기네. 이게 그러니까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째잖아요. 이게 일부 터지 그러면 이게 조직이 나쁘기 때문에 거의 흉이 다 남아요. 100% 이미 궤양이 생겼는데. 네, 이미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째면은 진짜 완전히 너줄너줄해지는 거죠. 그거 IPL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거를 IPL을 해요. 일단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또 봉해지면서 이렇게 돼요. IPL 2번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6회를 하면 거의 이렇게 씨를 말려요. 이렇게 하고 요게 3개월이 경과했을 때 요렇게 됩니다. 요때 째겠네. 네, 요때 여기만 살짝 째서 조금만 긁어내면 아주 조그매져요. 이제 파리처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된 경우고 그러니까 IPL 이분은 이제 치료 시작하고 3개월째 이렇게 됐으니까 IPL 할 때 좀 아프다 그럴 것 같은데. IPL 짤 때요? 아니요, IPL 할 때. IPL 할 땐 별로 안 아파요. 열감을 느낀다거나. 아니 별로 없어요. 없어요. IPL 할 때는 안 아픈데 이거를 이제 짤 때가 아파요. 그러니까, IPL 할 때 팁을 딱 붙여야 되잖아요. 네. 선택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뻔히 있거든요. 네. 팁이 이렇게 특수하게 눈에 잘 붙게 돼 있나요? 네. 팁이 이제 IPL용 팁이 따로 있죠. 길잖아요. 길어요. 피부과는 긴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밑에다 대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700 파장 700으로 할 때는 그냥 요렇게 왔다 갔다 그냥 약간 띄어가지고 근데 그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제 이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치료 3개월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효과 수술. 괜찮은 거예요. 네, 이제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33세 남성 이거 3개월 만에 치용 같은데? 네.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겉다랬겠죠. 그게 이제 막 터져서 이렇게 알 나오듯이 공룡 알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때까지 어떻게 두냐?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고도 엄청 돌아다니다 오신 거 이분 33세 남자. 그러니까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병원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을 병원을 갔는데 피부과 그러니까 저기 안과는 비전문의가 거의 없거든. 피부과는 비전문의가 거의 다인데. 가끔 피부과에서 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과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까지 키워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거 째잖아요. 이거 너들너들해져 갖고 이거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
큰 병원 가라. 이렇게 하고 사실 큰 병원 가라고 소개라도 똑바로 하든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이분도 33세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과의 3D 영역이네. 네, 3D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RPA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 사회하니까 요렇게 돼요. 많이 줄었네. 네, 많이 줄고 약간 분화구처럼 조금만 남았죠. 그다음에 요거는 5회를 했더니 요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날 쬐어요. 그러니까 째니까 여기가 비교적 여기가 깨끗한 이제 운두잖아요. 깨끗하니까 여기서 샤프한 칼로 째면 흉 거의 안 남아요. 그래서 요렇게. 너무 좋죠. 쌍꺼풀 따라 쫙 쫙 요렇게 자르면 그거는 뭐 거의 표시가. 요거는 이제 처음 오시고 한 달 반, 45일 경과했을 때 이제 요렇게 해서 졸업하셨죠, 이분. 네, 재밌어요. 졸업하셨습니다. 유랑민 생활 참상.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다래끼. 29세 여성인데 이분이 4개월 전에 이제 이게 좌쪽 그 좌한 윗꺼풀에 쌍꺼풀이 3개가 쭈루룩 이제 생긴 거예요. 생겨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한 3개 정도 여기 찝혀요. 그래서 그렇구나. 좌우에 위성병이 있네. 이게 조그만 거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메이범선이 다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걸 IPL 하고 여기를 이제 다 짜는 거예요. 메이범선 여기를 다. 입구를 열어주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IPL이 여기 볼륨 자체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뚫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도 빠져나오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 네오나지 당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게 요렇게 돼요. 이렇게 줄고 거의 뭐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바깥에서 인시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인시전 안 했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회 좀 오래 했어요. IPL 이제 일주일 간격 20회. 여성이 눈꺼풀에서 흉 남는 거 가는 거 딴 차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째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한 경우. 앞에 구멍만 그 닥트 메인 닥트 그것도 이제 다래끼를 굳이 아플 텐데 이거 염증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제일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진짜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환자분들. 그래서 이분 뭐라 그러고 해요? 미스인데 요번에 요거 한번 치료 잘하면 애기 낳을 때 엄청 쉽다. 응하면 나온다. 응하면 바로 나온다. 미리 분만 준비해본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33세 여성인데 첫내원이고 이제 2년 동안 우한 오른쪽 좌한 위아래 다발성으로 나서 이게 다 절제술하고 남은 이제 뒤끝이에요. 전쟁 다 치르고 난.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없애달라고 원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요거 이제 IPL 했어요. 이게 딱 IPL 적응증이 되거든요. 이게 눈에 IPL 광선이 안 들어가게 어떻게 쉴딩을 하나요? 쉴딩 하죠. 네, 가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회 하니까 이렇게 조금 나아졌죠. 이렇게 하고 20회. 그러고도 닥트는 작겠네. 네, 다 짜죠. 그 기본이 기본.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걸 보여줘야지. 안 아픈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IPM만 하면 안 아픈 것처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파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정하고 난 다음에 닥트 오프닝을 짰을 것 같아.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5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20회 하고 이거는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근데 이분은. 그래도 뭐 눈에서 저렇게 흉이 안 남는다는 건 굉장히 큰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데 요게 이제 또 자기가 막힐까봐 요 부분이 항상 자꾸 막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와서 짜야 되겠네. 수시로 오세요. 그냥 수시로 좀 이상하시면 바로 오세요. 그때 하도 고생해가지고. 그러면 닥트가 자꾸 막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때 염증 안 생기고 짜는 게 낫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어도 와라. 별일 없어도 체크업하고 별일 없어도 짜는 게 평상시에 짜놓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덜 아프고 네, 덜 아파요. 스카나멀 염증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엄청 아파하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훨씬 덜 아파요. 좀 덜 아프다가 이거 할 때랑 비교할 수가 없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양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단골이겠다.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끝까지 가는 거죠. 저뭐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아프시면 안 된다고. 가끔 제 환자 중에도 그래요. 원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지. 그만할 때 다 돼가는데 그렇죠. 오래 하셔야 돼요.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요분이 이제 55세 남성인데 심각해. 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강의할 때 이제 애들이 강의는 안 듣고 자기 눈만 쳐다본다고. 이미 만성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죠? 2020년도에 거의 한 이게 5년 전에 다래끼 여기 4번 수술하고 위에. 그 다음에 오기 일주일 전에 여기 새로 생겨서 왔어요.
자, 이거 내가 이제 봤어. 공부했어요. 내가 처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항생제는 세파계통으로 좀 먹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눈에도 약간 세파계통의 항생제를 좀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IPL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에서 한 10번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짜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IPL을 해서 IPL 할 때마다 짜요. 매번.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세요. 이게 엄청 아파요. 그래서 하고 짜고 이게 이제 두 번 하고 짜는 건 세트 메뉴. IPL하고 싸는 거. 왜냐면 때 붉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했지?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와서 와 시원하다고 딱 불구하고 나가면 이분은 얼마나 아팠을지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이분 진짜 아팠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하겠다. 이 정도 좋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의 20번 했어요. 다 빠졌네. 이때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리시고. 이분도 말 잘 듣겠다. 말 잘 들어요. 오랜날 딱 따오고 자르면 0.5씩 짤 때는 그냥 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바로 오시니까 다시 이렇게 고생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렵다. 24세 여성인데 이제 있다남이 뭐냐면은 다래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래끼 발생한 상태에서 성형외과 또 뭐든지 다 하잖아요. 쌍꺼풀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래끼를 치료를 하고 이 라인이 이제 밸런스 맞추기가 힘드니까. 저는 환자들이 세브렉토마타 있으면 있어도 그렇죠. 그거 안정되기 전에 절대로 성형하지 마라. 쌍꺼풀 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 이제 일단 뭐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두께가 틀리고 여기까지 시뻘건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 후 다래끼 없애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3회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요거 다 짜고, 그 다음에 7회. 여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5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라인이 똑같아졌어요. 빨간기도 많이 없어지고, 양쪽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쌍꺼풀 하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들이 똑똑해서 쌍꺼풀 하기 전에 다래끼 치료하러 오세요. 다래끼 이제 뭐, 이게 두께, 여기에 볼륨이 틀리니까 이 라인이 똑같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외형비 아래쪽 다래끼 인터널 홀드올름 같은. 네, 맞아요. 인터널 홀드올름인데 이게 라인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4개월 전에 이제 4개월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28세 여성이고 요거 3회 하니까 약간 좀 나아졌죠. 3회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수술 안 했어요. 안 해. 이 라인이 맞아요. 네, 라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급적 칼 안 들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PL만으로 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IPL이 아니지. IPL하고 짰다는 얘기를 끊겨주세야 돼. 맞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 IPL만 하면 하나도 안 아프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짜고 하고 짜는 거구나.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이제 2달째 이렇게 돼서 이분은 지금 아주 좋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고 짭니다.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 4세 여아. 요렇게 났죠. 이제 요거는. 얘는 좀 IPL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IPL만 해요. 그래서 뭐 짜는 거는 4살짜리. 안 짜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에 생긴 건데, 이제 이거 뭐 전신 마취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요거 IPL 2번 하면, 이게 말라서 간말랭이처럼 돼요.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눈썹을 태우겠네. 얘도 다 가리고 하죠. 눈썹까지 눈썹도 다 가려요. 얘는 눈썹이 좀, 이렇게 좀 많다. 네. 그죠? 그렇죠. 네, 많아요. 이런 애들이 잘 생겨요. 그래서 요거 2회 하고, 요거 3회 하고, 눈 감고 있는 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4살이면. 눈 감고 있어. 6회 하고, 또 5주 지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엔 애들이 이것도 무서워갖고 막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한번 해보면 안 아프거든요. 요새는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하죠. 그래서 어시스트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오면은 그 다음에 되게 저를 좋아해요. 일단은 여기 아프니까. 아프게 하는 건 절대 없다. 좀 무서우니까. 난 어른만 아프게 하지 니네들은 안 아프게 이렇게 딱. 그럼 어른도 좀 안 아프게 오래 하면 되잖아 IPL.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듣고 어른은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얘가 정말 심각하다 이거.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11살. 근데 얘가 저희 교회 중등부인데 내가 안과 의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얘네 엄마가 얘 손을 잡고.
이거 좀 어떻게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이게 상처가 이렇게 궤양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IPL 해도 돼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눈은 다 피부과는 덮거든요. 절대로 저러면 IPL 안 하는데. 덮잖아요. 다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하면은 사실은 이 IPL이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요 메이봄선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0.9는 안 하는 거죠? 그 주변만 하는 거죠? 주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래끼가 생겨서 와서 이렇게 크게 생기고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겉다래끼인데 진행이 빨리 돼서 막 터져서 진물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오래 걸렸어요. 요거 이제 IPL 8회 하니까 이렇게 줄고 그래도 이 표면이 좋아져야지 돼요. 궤양이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좀 깨끗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 되는 거구나. 얘는 칼 안 대고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교회 다닌다고 또 너무 잘해준 거 아니에요? 잘해줬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요게 9회 하니까 너무 빨리빨리 좋아지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용됐다. 얘는 19회 했어요. 19. 그래서 7개월 만에 이렇게 안 째고. 얘는 정말 먹는 약은 항생제를 먹는 약은 한 2, 3주 쓰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정말 너무 사실은 제가 이 IPL로 다르게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얘 때문에 시작을 해본 거예요. 얘가 너무 애절한 눈으로 딴 데에서는 안 고쳐지니까 나를 낫게 해서 에이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리고 했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 때문에 이제 그 다래끼를 그러니까 궤양 부위를 뺀 주변만 다 IPL을 해서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대박. 10세 남자애. 얘 요새 애들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약간 동물성 단백질이 이런 걸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치료할 때도 고기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고기 먹으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애들 학원 너무 많이 보내고 그쵸, 스트레스 맞아요. 많이 받게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면역 떨어져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많아요. 하여간 다래끼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 다녔는데 이게 9일 된 다래끼인데 다른 데서 수면 마취 이제 하고선 절제술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수면 마취를 해도 여기가 이렇게 표면이 안 좋잖아요. 이 째면 또 째면이 너돌너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깨끗하게 일자로 안 잘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흉이 돼요. 100%. 네, 그렇죠. 그래서 얼굴 것처럼 되죠. 나중에. 그래서 요거 이제 사회하니까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주변만 이렇게 주변만 여기 잠깐만요. 여기는 절대로 IPL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자체는 다 눈은 감으라고 하거든요. 감고 다 꺼지로 가리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6회 했을 때 얘도 안 째고 짜지도 않고 이게 지금 학회 보고가 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퍼블릭하게 제가 하는 건 지금 오늘이 처음이에요. 신기하네. 사실은. 이거 제 밥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돼요. IPL에서 우리도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비전이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얘도 안 째고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눈썹이 탈 일이 없네. 그 주변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애들 할 때가 되게 보람이 커요.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 수면 마취 내지 전신 마취 내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나를 좋아해. 그리고 애들이 은근히 이 외모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위축되죠. 그래서 애들 할 때가 정말 너무 여기 있는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콩다래끼 57세 여성이고 이분 자기 안 째겠다고 죽어도 안 째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딱 인시전 잘 해가지고 시스트를 이렇게 싹 끄집어내면 여기 쌍꺼풀 라인에 살짝 해갖고 하면 되는데 요즘 환자들이 워낙 이제 얼굴에 칼대기 싫어하셔가지고 요분도 사회하고 거의 없었어요. 이분은 짰겠네. 짰죠. 어른이니까. 빨리 끝났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눈물이 질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봄선은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인공 눈물 만들어는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눈물이 근성안이 생기면 가면 당신은 마이보미안 그랜드가 주 문제다. 당신은 수용성 점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다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봄선은요 그냥 봐서는 모르고요. 짜보면은 그리고 두 가지가 믹스된 경우도 많아요. 애들 아프다네. 일단은 짜야 돼요. 그러면 건성안이 심하면 한 번은 무조건 짜보나요? 그러니까 일단 환자가 오면은 저는 거의 이 마이봄선 질환이
거의 환자의 한 80 내지 90%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짜봐요. 근데 문제 이게 딱 짰을 때 이게 단단하지가 않고 금방금방 나오는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그래요. 시원하다고. 확 좋다 그러고. 그리고 욕 안 해요. 그분들은 시원하다고. 근데 이게 단단하게 막힌 사람들이 뭐 아프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과 다래끼는 이제 뿌리가 같다. 그래서 둘 다 마이봄샘 건강이 직결되고 이게 이제 눈꺼풀 관리. 생활 습관은 온찜질, 충분한 수면, 눈위생, 그다음 콘택트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꼭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일회용 쓰고, 그다음 온찜질하고, 깜빡거리고, 손 비비지 않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이게 전문 마이봄샘 때밀이한테 오셔야지 됩니다. 때밀이 이게 전문 관리사가 수십 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마이보미안 브랜드가 정말 그게 이론적으로만 알지 내가 안과 의사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정도로까지 짜야 되는구나. 네. 이게 좀 가차없이 짜야 돼요. 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막혀 있는 그 메인 닥터 오프닝을 뚫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서 빼는 수밖에 없구나. 네. 여드름 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드름은 그래도 우리가 저기 레이저든지 니들과 오프닝을 만들거든요. 오프닝은 만들고요. 워낙 막혀 있으니까. 그냥은 이건 짜서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짜니까. 네, 좀 낫고 아파도 여기만큼은 안 아파요. 제가 이거 바늘로도 해봤는데요.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바늘로 하는 게 이게 너무 기네 보니까. 길어서 뭐 바늘을 쑤셔서 넣으면 모를까 그냥 표면만 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안쪽부터 저기 첫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이요. 네. 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슬라이드. 이거를 아예 알아야 되겠네. 처음으로 한번 넘겨봐봐. 네. 처음이요. 요거 슬라이드 저기 패솔로지 슬라이드. 요 다음 건가? 그림이요. 네, 그림 나오는 거. 요거. 네. 그러니까 요게 피부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부 쪽이고 요게 이제 안구 쪽이고 이게 이렇게 길어요. 눈꺼풀 길이만큼. 맞아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짠다는 게 여기서부터 스퀴징을 쭉쭉쭉 밀어서 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면봉을 안으로 딱 받치고 여기 안에 저기 요만큼 면봉을 받치고 바깥에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눌러. 그러면 면봉이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짜기 때문에 실상은 그냥 이게 단단하게 막혀 있으면은 여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짜도. 그런데 IP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점차 유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약 짜듯이.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나오고 점차 이 속에 게 나올 때는 얘가 완전히 이렇게 딱 지렁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속에 게. 그러면 정말 유력하죠. 할례를 하는 거죠. 요게 이렇게 쫙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고이면 이제 요런 데 고이면 아까 이제 열어서 니들로 따고, 니들로 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에 30-40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30-40개를 이제 뚫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한 번에 다 안 뚫려요. 어떤 데는 첫날에 뚫리고 어떤 때는 한 3-4회를 해야지 뚫리고. 그러니까 제가 6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6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60 내지 80%는 뚫리거든요. 마우스피스 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힘들어가면 금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물려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초입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이 안에 낀 것도 다 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요. 이게 시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 나는 참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환자가 표창받아야 돼요. 네, 환자들이 정말 훌륭하시죠. 이게 진짜 아픈데. 자, 질문 올라온 거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8세 여성입니다. 저는 가끔씩 눈을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있다. 이게 환자분들이 이 마이봄샘이 막혀서 눈꺼풀이 안 좋을 때 이제 그런 환자들이 와서 뭐가 칵 찌른대요. 그래서 짜보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 저 찌르는 증상 없어요. 거의 100%. 저거는 바늘 칵 찌르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네, 고통을 한번 겪어서 이럴 것 같으네요. 다래끼가 한 번 나면 꼭 같은 쌍꺼풀에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온찜질을 하라 그러는데 반복되면 눈꺼풀 청소나 피지 관리 같은 걸 따로 해야 되나? 지금 이분이 이제 많이 보면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병원에서 한번 짜서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닦는 또 그런 닦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있다고 소개해 준다니 어디 갔어요? 아 그거요? 그거 없네?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저희 병원에서 다시 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수압 뭐 이렇게 수압이 있어요. 찢어서 일회용으로? 아니 그냥 저건데 저기 있거든요. 좀 갖다 줘봐요.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봐야지. 이게 그 일회용으로 이제 그 물티슈처럼 돼 있는 거는 너무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비싸구나. 너무 비싸고 제조가가 너무 비싸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만 쓴 건데 이렇게 세정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꺼즈. 소독된 꺼즈. 그래서 소독된 꺼즈에다가 이 꺼즈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선생님. 되게 부드럽죠. 이게 눈화장 지워도 되게 좋아요. 이 세정제를 이렇게 적셔서 충분히 적셔서 닦아드릴까요? 제가 해볼게요. 똑같이 따라할게요. 라인을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맞습니다.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 아이라이너나 느낌 시원하다. 이렇게 눈을 좀 까서 맞습니다. 맞죠? 눈을 까서 이렇게 맞습니다. 아래도 닦으셔야 돼요. 눈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눈에 들어가도 되는 거.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 밑에도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을 접어서 닦으면 더 잘 닦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를 벌리고 이렇게. 뜨거. 죄송해요. 아니 이게 약간 그 정도 세게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약하겠다. 셀프를 할 때 요 정도 따가운 느낌이 약간 이제 닿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별로 안 나오면 깨끗한 거죠. 근데 지금 안 불려서 그렇고요. 이제 선생님도 IPL 같은 거 하시고 닦으면 불려져서 좀 짠 다음에 제가 이게 초진 환자한테는 잘 안 하고 이제 이걸 내가 몇 번 짜서 치료가 된 사람은 이걸 가르쳐 드려요. 이게 이제 너무 들어오면 사실은 이게 또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선생님. 안 나와도 한 번은 닦아야 돼요. 그러면 눈이 좀 깨끗해졌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여기랑 짓무르거든요. 맨날 그래요. 그렇죠. 거기도 이거 하루에 2번 정도 닦아주시면 훨씬 덜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기가 뭐가 껴 있고 눈 가운데도 뭐가 껴 있어서 이제 세수할 때까지 참아야 돼. 그냥 하면 적이 됐잖아요. 눈에 염증 생기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뭐 좀 꾸덕꾸덕한 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하면 되겠네. 이걸로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면 시중에서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만 팝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쓰는 법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심한 분들은 이게 또 따가워요. 너무 심한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을 좀 청소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쓰라고 좀 이제 진정되면 맞습니다. 너무 들어오면 이 세정제도 따로 눈에 지장 없도록 없습니다. 자극 없도록 이거는 이 세정제는 약간 그러면 여성분들 눈화장 많이 했을 때 이걸로 눈화장 지워도 좋다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이제 파는 가격은 소비자가 4만 원인데요. 두 개 사면 6만 원이고요. 4만 원이에요? 근데 비싸요. 근데 이거 원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5분에게 제가 구매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요? 제가 또 5개 사면 또 할인해 드리는데. 그럼 제가 할인 받아서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눈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5분에게 선물할 테니까 나는 저걸 꼭 써야 된다. 나는 합당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PD가 여러분들 그 사연에 맞춰서 섭외를 해서 전화번호 받고 뭐 집 주소 좀 받아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에 넣어서 이 박스에 넣어서
시중에는 없는 거거든요. 시중에 없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물하지. 네. 예. 정말 우리 방송 너무 좋은 방송이야.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또 우리 귀한 시간 내서 선생님 이제 여인 선생님 모셔갖고 강의도 해주셨는데 뭐 출연료는 저희가 소정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또 있으니까 없다고 들었는데. 출연료 조금 그래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네. 그래서 제가 소정의 저기를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짜리고요. 예, 비싼 거니까 여러분 신청 잘하시면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래끼가 나면 똑같고 됐고 그다음에 렌즈를 주로 오래 끼다가 요즘은 안경을 주로 쓰는데 눈이 계속 건조합니다. 렌즈 때문에 눈 표면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게는 그 렌즈를 오래 끼면은 눈으로 가는 산소가 계속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20년, 40년, 10년 이상 끼는 거는 사실은 맞진 않아요. 눈이 숙면 못 쉬어요.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저도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쓰지 마. 네. 안경 낀 너 모습을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오래. 그런 남자는 좀 드물죠. 그래, 그렇습니다. 일단 가고 나서는 안경 끼시고 일단. 그래서 이제 렌즈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뭐 렌즈를 안 끼셔도 나이 들면 그런데 렌즈는 사실은 뭐 10년 이상 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서 이제는 뭐 안경을 써도 그렇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안경을 쓰고 주로 있는데. 쓰는데 이제 주로 눈은 써도 건조하다. 네, 건조하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치료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메이봄선 와서 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약 넣으시고, 안약 넣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은요 렌즈 끼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메이봄선 청소만 잘해놔도 렌즈 끼기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렌즈를 또 끼던 분들은요 안경이 너무 불편해요. 덜 보여요. 렌즈가 잘 보이고. 그래요? 네, 렌즈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 쓰면은 보는 것도 덜 보이고 외모에도 지장 있고 하니까 이게 그분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렌즈를 끊지는 못하지만 이제 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좀 편하게 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멘트 결막염 처음 들어보는데 이 필라멘트 결막염은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할 때 이게 각막에 이게 실처럼 이게 필라멘트가 주로 이제 어떨 때도 생기냐면은 필라멘트가 이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 말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 눈꺼풀을 뒤집으면 거기도 필라멘트가 생겨요. 담배랑 필라멘트랑 네, 그게 연기 때문에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 끊으시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런 필라멘트 결막염도 치료하면 이제 저희 환자 중에도 이제 안구건조증 심해서 필라멘트 늘상 달고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IPL 치료 6회 받고 한 2회만 받아도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안쪽으로 생겨도? 네, 헬스클럽 트레이너인데 이게 너무 건조하고 공기가 나쁘니까 그리고 소프트 렌즈 끼니까 필라멘트 결막염이 너무 생겨가지고 치료하면 좋아지세요. 네. IPL로 좋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결막염이 이 안구 쪽의 결막염인데 저게 저 필라멘트 우리가 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필라멘트가 각막에 생기는 거예요. 각막에. 그러면 이게 해도 거기까지 IPL이 내려가나요? 네. 각막까지? 네, 각막. 거기도 다 좋아져요. 내려가도 그게 안구 손상이 그래서 일단은 필라멘트는 면봉으로 다 떼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케어를 하면은 좋아지세요. 네. 그러니까 결막염에 필라멘트 각막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시사이클을 한 달 사용해서 여드름이 차도가 없어서 중간에 이소티논을 바꿨습니다. 여드름이 다 없앤 상태에서 항생제 중단하면 그런 일 없어요. 괜찮아요. 끊으셔도 돼요. 네. 뭐 나이가 17살이 지났다 그러면 이소티논 바꾸는 거 별 문제 없고요. 끊고 뭐 바로 약 바꾸셔요. 동시에만 안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먹으면 이제 뇌압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동시에만 안 먹으면 돼요.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 비염, 혈압, 만성인데 이거는 아토피 체질이 있는 사람이고요. 건조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인공눈물, 항히스타민, 서로 이제 상충되는 거네. 스테로이드 아니야. 이뇨제 용량을 올려요. 이뇨제를 왜 먹죠? 혈압 때문에. 그게 심한데 이뇨제는 안구 건조증이나 실제 병만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억이 그런 건 없는데. 직접적인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혈압약의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콩팥과 연관된 그러니까
ADH랑 연관돼 있는 그런 혈압이 아니라면 이뇨제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엔 안 쓰죠. 옛날에 썼던 처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비염은 같은 병이에요. 만성 두드레기까지 요거는 그냥 한 가지 병이에요. 네. 예. 그 아토피 체질, 알레르기 체질에 생기는 거고 결국 이분은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혈압하고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건데 알레르기 체질은 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쓰면 되고 각각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쓰는 약 쓰면 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대학병원에 알레르기 클리닉 가면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같이 봐요. 거기서 한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혈압약이 문제인데 혈압약은 꼭 이뇨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즘 혈압약이 잘 안 쓰거든요. 저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안구건조증이나 직접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쉬고 윗눈꺼풀이 내려와 책 보기 힘들고 나이 들면 다 좀 그런 게 있죠. 폰도 편하게 보기 힘들고 안과에서 검사해서 안구건조증형 인공눈물만 줍니다. 자,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 연세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연세 드실수록 이 메이봄선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연세 있으셔서 윗눈꺼풀 내려오고 그다음에 책 보기 힘들고 시리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마이봄선을 먼저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눈꺼풀 내려온 거는 그냥 미용적으로 수술을 마이봄선 먼저 치료하고 이제 그 윗꺼풀 이제 잘라내고 수술하시라고 하면 상안금 성형 그때 좋아지면 상안금 성형을 하면 이 마이봄선에 끼는 것도 훨씬 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데 상안금 성형은 요즘 워낙 오래 사시니까 이제 적당한 나이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안구건조증 먼저 치료하고 상안금 성형하시고 그다음에 책 보기 힘드시면 또 노안 수술도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노안 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제 연세가 백내장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번 얘기 봐서는 이제 내려왔다면 나이가 한 50, 60 정도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백내장 50 내지 60대만큼 백내장 와 있죠. 이게 수정체 노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 나무 자르면 나무 나이테이듯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게 단단해지는데 딱 나이만큼 단단해져 있거든요. 수술하러 들어가면. 저게 답이 없더라고요. 뭐 저도 되게 예민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정말 눈이 제일 먼저 늙는 것 같아. 그쵸. 아무래도 눈을 많이 쓰니까. 딱 지금까지 살면서 난 늙었구나라고 느낀 게 눈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대충 돼요. 근골격계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상관없는데 심폐기능 이것도 뭐 어지간히 노력하면 또 뭐 한 3, 40대 같이 눈은 노력이 없어요. 눈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늙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하고 치아, 맞아요. 치과 정말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먹는 거는 저는 되게 이제 부드럽게 해서 먹고 눈은 그저 감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낮에 자지 않아요. 근데 별일 없으면 그냥 감아요. 감는 게 좋아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10분만 감고 있어도 훨씬 낫죠. 훨씬 눈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게 답이다. 안과 피부과 선크림 이마까지 바르고 당연히 따갑죠. 이마에 바르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자외선 차단제는요. 이 안금 위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하면 내려가면 무조건 따가워요. 저 때문에 많이 오세요. 여기 이거 쫙 내려와가지고 여기 발랐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들어가면 따갑죠. 너무 따갑다고. 시뻘개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는 선크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알러지가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그게 들어있는 파바나 파바에스트가 훨씬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눈일은 하지 마세요. 모자 쓰세요. 모자. 이제 여드름 이소티논은 1년에 100개 절대 넘기면 안 돼요. 가라앉은 상태고 드러나지 않고 얼굴 전체 제모 하셔도 돼요. 약 끊고 이소티논 먹을 때는 하지 마세요. 끊고 그다음에 이제 제모하는데 제모한다고 반드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티논 끊고 한 2, 3주 있다가 제모하시면 돼요. 투데이 라섹 수술. 저 이제 굴절 수술인데 라섹은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보호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수술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시간도 짧은데 이제 그날은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라섹은 좀 이게 좀
더디 이게 시력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는 뭐 누구 혼자 살아서 고민이는데 아무리 혼자 살아도 뭐 친구라 데리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누구라도 뭐 밥이라도 사주고 데리고 가야 네. 네. 저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안과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라식을 제일 먼저 하신 한 분이에요. 네네. 이제 그 친구 병원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할 일이 있어서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죠. 밥도 한 그릇 같이 이제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루는 힘들겠더라고요. 멜라논 크림이요. 기미나 주근깨 편편한 검버섯에 바르면 돼. 갈색 반쯤에 바르는데 매일 밤에 한 번이에요. 세수하고 기초 화장하고 그다음에 약을 바를 때 이 갈색 반점 바깥으로는 안 나가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좁쌀 크기 정도로 멜라논을 짜서 바르는 면적은 동전 사이즈 정도의 그 정도 약만 바르시면 돼요. 꾸준히 바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고 자만액 파라딘, 와후메론. 저건 이제 파라딘은 그 알러지 약이고요. 그다음에 후메론은 이제 스테로이드. 후메론. 네, 근데 이제 저 알러지 약이 되게 따가워요. 그 일반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그 약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저 이제 그 올타딘 그러니까 안티스타민. 항히스타민. 그래서 따가운데 이제 그래도 좀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넣어야지 되는데 저것도 이제 왜 따갑냐면은 원래 저 약이 따가운데 이 메이봄선이 막혀 있을 때 더 따가워요. 결국은 눈이 건조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난 무슨 약을 넣어도 따가워 그거는 100% 막힌 거예요. 막힌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안압약도 많이 따갑게 하는데 너무 따가워서 못 따는 그것도 메이봄선이 막힌 거여서 녹내장 안약 같은 것도 오래 저만하신 분들은 저걸 관리를 다 짜줘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안압약의 그 부작용으로 뭐 눈꺼풀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썹도 막 진해지고 막 여기 그 서양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색소도 침착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해요. 약 자체가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약이고 특히 메이봄 그랜드가 막혀 있으면 더 따갑고 그러니 메이봄 그랜드를 한번 컨트롤하고 잘 유막이 잘 형성이 될 때 약을 넣어라. 세포생물학 유전학 재밌어요. 뭐 그나마 의학 과목 중에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이제 저런 과목인데, 그러니까 재미있죠. 나머지는 다 외우는 거라서 외우는 건 참 저는 되게 재미없게 공부를 했었어요. 안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안과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의 렌즈가 나옵니다. 시력 교정할 때. 그렇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하면 F분의 1 해서 초점 거리를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가 나와서 그나마 제가 안과를 재밌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토피의 비염인데 비강 스테로이드 분만인데 안구 간지럼증에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여기 스프레이 넣으면 역으로 레트로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저기 나주라비알 나주라비알 닥트는 막혀서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갑니다. 맞나요? 나주라비알 닥트가 맞나? 네, 맞습니다.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는 모든 게 기억이 다 가물가물합니다. 내 기억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안구 건조증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면에서 누점 폐쇄술. 이게 이제 내려가는 거 막는 건데 저거로 효과 보시는 환자는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게 누점 폐쇄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은 이제 이 원인이 이제 그 눈물 부족형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염증성 안구 건조증이냐 따져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전 폐쇄술이 사실은 효과를 보는 환자가 전체 누전 폐쇄를 하는 환자의 한 20 내지 30%만 효과를 사실은 봐요. 여기서 눈물이 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네, 여기 막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 2개, 위에 2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 막는 경우도 있고 아래만 막는 경우도 있는데 저게 그렇게 생각보다 효과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너무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맞습니다. 뭐 내려가는 하수구만 막는다고 물이 차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눈물이 넘쳐나서 밖으로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좀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소티논과 병용 가능한 경공기 여드름 치료. 병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용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 항생제 없습니다. 여드름 환자가 모낭염으로 보험 처방이나 요청해 좀 해주나요? 여드름인데 어떻게 모낭염으로 해줘요? 여드름은 여름이고 모낭염이 다른데 쓰는 약도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친정엄마 잠깐 내려봐 주실래요? 네. 자, 여드름이 보험이 안 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드름 환자가 모낭염으로 이렇게 의사한테 거짓 처방이죠. 거짓 진단이죠. 예. 그걸 요청하지 말고 정부에다가 여드름을 보험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제 그게 옳은 그렇죠. 일이에요. 예. 의사는 저런 걸 결정할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사들 2,000명 정원할 때 그때 의사가 보였던 그런 걸 갖고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해도 이번에 정권 바뀌고 또 뭐 600명인가 700명인가 계속 늘려요. 의사는 어떤 모든 직종이 어떤 직종이 있는 사람들보다 정치권에서 가장 공격하는 직종 중에 하나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는 의사를 늘 공격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환자들도 매한가지예요. 아플 때만 의사를 찾고요. 예. 끝나고 나면 의사가 하는 어떤 합리적인 얘기조차도 다 너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직종, 심지어는 삼성전자 노조원입니다. 예. 그분들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에요. 올 한 해 PS 좀 달라니까 전 국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주면 안 된다. 내 돈 주는 거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런 사촌이 논을 삼은 배합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공격을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환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아프지는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환자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바이탈과가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요인 중에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도 물론은 있지만 저처럼 아주 공정하게 국가와 환자를 위해서 하는 이런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누가 손해보냐? 바이탈과가 없어집니다. 제가 의료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때는요. 100% 국민과 환자와 국가와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1도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나라 대통령이나 이 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 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보다 제가 하는 말이 훨씬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가끔 이상한 댓글 다시는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의료정책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의료보험 되도록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의사한테 부탁하지 말고 정부, 의료보험관리공단 여기다가 요구를 하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저는 없고 의사들한테 그럴 힘을 주어주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친정엄마가 눈꺼풀 위에 뭔지 모르게 습진처럼 부어있는데 이거는 이거 오늘 공부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이거 되게 많이 오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 모셔서 한 번만 치료받으시면 금방 좋아져요. 저게 이제 안쪽 뇌맥립종.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게 그냥 두면 나중에 헬페스가 또 와요. 그럼 피곤하고 힘드니까. 거의 막 다 짓물르고 헐르고 연고 발라도 안 낫죠. 그러니까 헬페스가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습진처럼 하면 아마 헬페스가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헬페스 오신 경우. 그러니까 피부과에 저도 가끔 봐요. 그러면 제가 안과 가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세요. 네. 예과 제가 80학번인데 선생님 몇 학번이시죠? 84입니다. 84. 네. 안과가 탑1이었나? 안과가 탑1이었던 적은 없어요. 안과 탑1이 항상 탑3 아래는 듭니다. 탑1이 된 적은 없었죠. 없어요. 탑1은 그 과의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맞아요. 성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이렇게 유행을 타고요. 안과는 어떤 과가 유행을 타도 탑3입니다. 그냥 3가 편해요. 선생님도 아마 학교 때 공부한 게 전교에서 내가 볼 때는 한 10등 안에 드는 그 성적이라야 안과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탑3.
컨택트 렌즈를 오래 끼면 렌즈를 끼고 빼는 과정에서 눈꺼풀에 힘이 가해져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지고 안검할 수가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와요. 와요? 네, 소프트 렌즈 오래 끼면 저도 예전에 눈이 나빠서 렌즈 오래 꼈거든요. 네. 눈꺼풀이 처져요. 이게 이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렌즈를 오래 끼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와 약간 토시스가 좀 생겨요. 네. 렌즈 자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여기 미케니컬하게 안쪽에서 러빙이 되니까 이게 커플이 힘든 거예요. 예. 그렇지. 1분에 5번만 깜빡여도 12시간이면 뭐 어휴 엄청나다. 또 장시간 끼고 그러면은 네. 노안에서 시력 교정술은 무의미한가요? 멀리는 잘 보여도 가까운 게 앞에서 안경을 써야 한다는데 다초점 렌즈로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아닌가? 라식을 한쪽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노안에는 시력 교정술은 무의미한 거예요. 멀리는 잘 보여. 요즘 한쪽을 라식해서 뭐 맞추고 그러긴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예, 이제 양쪽을 다르게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먼 하는 거 볼 때는 이 눈으로 보고 가까운 거 볼 때 이 눈으로 보고 뭐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쪽을 짝짝이를 해놓으면 그 어지럽다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 했는데 아주 좋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좀 무난하신 분은 되는데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골프치다 하는 얘기가 드라이브는 왼쪽으로 치고 펀팅은 오른쪽으로. 손따기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는 얘기 들더라고요. 눈매 교정과 시력 교정 둘 다 해야 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 한 달 내지 한 달 내지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뭐 성형 수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눈이 먼저다. 네. 그다음에 척혈구 정도의 폴리사이세미아 환자인데 담배를 피워버렸습니다. 뭐 2개 피웠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2까지 피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녹내장 초기 진단 받은 후로 안약을 넣다가 안 넣고 계속 넣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 넣어야 되고요. 녹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병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병원을 다닌다고 뭐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그냥 시키는 대로 다니고 이제 정기적으로 안악 검사랑 그다음에 시야 검사랑 하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은 실명이죠. 네, 맞습니다.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저게 급성 녹내장이 생기면 24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급성 녹내장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시시경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파 급성 녹내장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녹내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열받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70세 넘으신 분인데 2월 달에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다가 이 캐디를 엄청 태웠어요. 뭐 라이드가 까꾸리 꼈다 어쩌다 막 캐디 태우다가 어떻게 와가지고 돈 내기 했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러시고. 골프장에서 캐디 탓하는 사람은 공을 못 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책임은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녹내장을 앓다가 정말 급성으로 안통이 오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병원에 빨리 가서 빨리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실명을 하니까. 아니요, 뭐 선크림 말고 덧바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햇볕에 탄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오나 한 1년 지나면 돌아옵니다. 뭐 급속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햇볕에 타서 급게 되거나 화상을 입으면 원상 회복되는데 1년 걸리니까요. 피부를 아끼시는 분이라면 늘 아껴야 됩니다. 세수에도 안구 건조 효과가 있던데. 저건 아니고요. 눈 마사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이렇게 물로 마사지하면 조금 눈이 편해지긴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과 의사로서 제일 그 환자들 싫어하는 게 물로 씻는 거. 이게 막 씻는 거. 그다음에 소금물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워할 때 막 눈 뜨고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물하고 이거는 삼투압이 틀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는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 이제 이게 폐하가 같은 거를 넣는 거지 일반적인 물은 사실은 그걸로 닦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아주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세수해서 안구 건조가 좋아지진 않죠. 따뜻한 물이 닿으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인데. 그 정도죠. 여드름 쓰는 약하고 모낭염 쓰는 약은 약이 다릅니다. 실명을 치료하는 기술? 실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렌즈 쪽의 실명이라는 건 뭐 다 해결이 되지만 신경 쪽에서 생기는 실명은 아직도 답이 없죠. 아젤리아 크림 별 효과 없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쓰시는 것 같은데 별 큰 효과는 없습니다. 모든 약들이 이렇게 처방약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광고 효과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화영 선생님 모시고 정말 재밌는 거,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면서 너무 많이 웃어서 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 참은 만큼 좋아져요. 네. 쇼그렌 환자 문자 올라왔는데 쇼그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그렌 환자가 쇼그렌이 이제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각막에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직접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 약간 서포티브한 치료는 좀 돼요. 보존적인 치료는. 그래서 통증을 좀 덜어주기는 해요. 마이범 마이범하고 IPL하고 마이범을 컨트롤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이게 좀 눈이 덜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쇼그렌도 그러니까 원래는 쇼그렌 사실은 수분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그렌 있는 분들이 또 마이범ян성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가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그렌 자체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마이범յան 청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몇 %. 유막이 잘 생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쇼그렌 있는 분들이 마이범յան 그랜드에서 펑션은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펑션은 정상인데 이제 이런 이유로 막혀 있는 일반적으로 막히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을 해줘요. 마이범յան 글랜드의 기능은 정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5분에게 이노아이 케어인가요? 이노아이 케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우리 원장님 직접 만든 거니까 제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5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문자 댓글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다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